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그토록 훌륭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상 말이죠. 오늘 인문학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불멸의 고전이죠. 오셀로를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질투라는 감정의 해부학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내용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강력한 비극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깊은 심리적 의미가 숨어 있는지 아주 명확하고 재미있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들입니다. 위대한 장군의 치명적인 맹점부터 시작해서 이아고의 소름 돋는 파멸 계획, 얽히고 설킨 주요 인물들의 심리, 그리고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인문학적 의미까지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위대한 장군의 치명적 맹점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아주 화려하고 번영한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오셀로는 이곳에서 정말 엄청난 존경을 받는 무어인 장군이에요. 전투에선 누구보다 용감하고 평소엔 아주 이성적이죠. 게다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귀족 여성 데스데모나와 열렬한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골인합니다. 와, 진짜 완벽하게 빛나는 인생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영웅이라도 치명적인 약점, 즉 하마르티아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토록 냉철하고 존경받던 이 영웅이 나중에는 어떻게 내면의 불안감을 자극당해서 스스로를 망치고 맹목적인 질투의 괴물로 변해버리는지 그 극단적인 변화와 대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이아고의 치밀한 파멸 계획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이없게도 아주 사소한 인사 문제였어요. 오셀로 장군이 자신의 부관 자리에 전투 경험이 빵빵한 이아고 대신에 학식 있고 젊은 캐시오라는 인물을 임명해버린 거죠. 오셀로의 든든한 오른팔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이아고 입장에서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모욕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아고가 그냥 평범한 악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뼛속 깊은 열등감에 사이코패스적인 악에까지 똘똘 뭉친 인물이거든요. 자기가 당연히 차지했어야 할 자리를 뺏겼다는 분노는 곧 오셀로를 향한 아주 서늘하고 치밀한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그는 홧김에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방식으로 오셀로의 영혼 전체를 산산조각낼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아고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천천히 진짜 뱀처럼 교묘하게 오셀로의 머릿속에 의심을 심어버립니다. 당신의 아내 데스데모나가 그 젊고 잘생긴 부관 캐시오랑 눈이 맞은 것 같다면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죠.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매개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손수건입니다. 이 손수건이 오셀로가 아내에게 준 첫 선물이자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아고가 이걸 몰래 훔쳐다가 캐시오의 방에 슬쩍 흘려놓습니다. 가장 순결했던 사랑의 징표가 하루아침에 가장 추악한 불륜의 증거로 둔갑해버린 거죠. 이 기가 막힌 조작극 앞에서 오셀로의 이성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질투와 배신감에 완전히 눈이 뒤집힌 오셀로는 어느 비극적인 밤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의 목을 자기 손으로 직접 조르고 맙니다. 그리고 살인이 벌어진 바로 직후에 이아고의 아내 에밀리아가 등장해서 이거 다 우리 남편 이아고가 꾸민 짓이다 라고 진실을 터뜨리죠. 모든 게 거짓이었음을, 자기가 무고한 아내를 죽였음을 깨달은 오셀로는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야기는 파국을 맞습니다. 질투라는 맹독이 사람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바닥까지 무너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셀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아예 멈춰버립니다. 가장 믿어야 할 아내가 울며 불며 결백하다고 호소하는데도 그건 귓등으로도 안 듣고 오직 자기를 파멸로 몰아넣는 악의적인 속삭임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불안과 결핍, 그것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면을 철저히 갉아먹는 과정은 그 어떤 피 튀기는 전투심보다도 훨씬 더 참혹하게 다가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비극을 완성해버린 주요 인물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보죠.
등장인물들의 구조와 대비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한쪽에는 불안과 열등감에 완전히 잡아먹힌 오셀로, 그리고 절대적인 악의를 품고 판을 짜는 교활한 이아고가 있습니다. 이 둘의 치명적인 결함이 톱니바퀴처럼 기이하게 맞물리면서 폭주하기 시작하죠.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어떨까요? 완벽한 선의와 남편에 대한 헌신 그 자체인 데스데모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아고의 장기말로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순진한 캐시오가 있습니다.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이 마비된 영웅과 소시오패스 같은 악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희생되는지, 이 엇갈린 인물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진실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파멸의 설계자인 이아고의 수법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봐도 진짜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는 오셀로를 무너뜨리는데 칼이나 창 같은 물리적인 무기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오직 독이 잔뜩 묻은 말, 그 교묘한 거짓말 하나만으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영혼을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가장 약하고 불안한 구석을 정확히 찌르고 파고들어서 그 터무니없는 의심을 진짜 기정사실처럼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악질적인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이아고는 바로 그 가스라이팅의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원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파트, 질투와 신뢰의 인문학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철학적 메시지를 짚어볼게요. 거짓말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행복한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뻔하고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그 산전수전 다 겪고 강인했던 오셀로 장군조차도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행복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타인의 악의가 섞인 거짓말 한 방울에 눈이 멀어버리면 진짜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수백 년 전부터 인간의 맹목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아주 묵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셀로의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가 아내를 덜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죠.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결국 질투의 위험성과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굳건해야 할 믿음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질투가 스멀스멀 스며드는 순간 인간은 이성과 판단력을 완벽하게 잃어버립니다. 바탕에 신뢰가 없는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괴물을 낳게 되고 그 괴물은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것마저 다 박살내버린다는 뼈아픈 진실.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한 이 거대한 르네상스 비극의 화제를 아주 단순하게 줄여보면 뭔지 아세요? 그냥 질투에 눈이 먼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신이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질투, 불안과 의심 사이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우리들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웅의 비참한 추락이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렬하고 아픈 공감을 끌어내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안에 오셀로 마주하기.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의 숨을 거두게 한 바로 직후 에밀리아가 뛰어들어와서 당신 아내는 결백하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다. 라고 모든 진실을 폭로했을 때 그 방 안에 감돌았을 무겁고 끔찍한 침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존재를 자기 손으로 부숴버렸다는 걸 깨달은 오셀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 너무 늦게 도착해버린 진실 앞에서 그가 느꼈을 그 처절한 절망감과 뼈를 깎는 죄책감은 아마 짐작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결국 그 거대한 회한의 무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는 차가운 칼날을 자기 가슴에 꽂으며 비극의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 가장 약하고 불안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거짓말의 씨앗을 몰래 심어놓는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흔들림 없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이아고가 무슨 대단한 흑마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어둡고 연약한 틈새를 살짝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 단단하고 성숙한 이성을 지니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이 강렬한 비극이 남긴 묵직한 여운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관계와 진정한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